예, 10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계속 고지해 드리는 이유는 뭐 딱히 말씀 안 드려도 아는 거고요. 예, 저희가 11시부터 헌법재판소 실시간으로 이 생중계하는 화면들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시장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미리 양해를 구하자면 이제 그 중계 과정에서의 약간의 뭐 오류라든지 시차 이런 문제들은 조금 감면을 하고요. 그 얘기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집중 분석 숙명여대 강인수 경제학부 교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과거에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탄핵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한 번은 기각이고 한 번은 인용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리뷰를 좀 하고 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 2016년 그 박근혜 대통령 네. 당시 상황이 더 비교가 좀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도 이제 탄핵 전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불안정성 그리고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시위도 많이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소비 심리도 좀 많이 위축되고 기업들도 투자 상당히 좀 위축받고 아무래도 뭐 불확실하니까 투자 결정을 잘 못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난 이후에 상황이 이제 오늘 이후 상황하고 많이 비교가 될 텐데 그 당시에는 탄핵이 이제 인용된 이후에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좀 소비 심리가 위축됐던 것도 좀 풀리고 기업들도 투자를 좀 늘리고 그래서 사실은 뭐 좀 탄핵 인용되고 난 이후에 물론 이제 뭐 과도기가 좀 유지가 되긴 했었지만은 새로운 뭐 선거 등등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뭐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당시 기준으로 이제 연중 최고치가 또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이번에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불확실성이 어쨌든 간에 해소가 돼서 일정대로 뭔가 뭐 조기 대선이 되건 아니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업무를 보건 어쨌든 간에 이제 현 행정부의 어떤 위상이나 권한, 집행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시화되면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한 2달 안에 이제 조기 대선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은 저는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 상황하고 좀 많이 다른 게 뭐 어저께 이제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미국 시장 내에서도 거의 뭐 주가가 폭락이죠. 뭐 6%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또 우리는 FTA를 체결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5%를 이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부과를 받아서 그런 어떤 대외적인 어떤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갈 거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2017년 당시에 탄핵 인용 16년 건하고 지금 맞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외 그 경제 환경, 특별히 이제 무역 환경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사실 우리가 잠재 성장률 자체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제 구조 아닙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추론하기에는 뭐 2%도 2%가 지금 안 되는 걸로 한다 한 거죠. 2% 정도 추정했는데 지금 더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탄핵 사태, 상호관세, 그다음에 이런 우리의 성장의 둔화까지 있는데요. 쭉 보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의 지금 상황은 그럼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탄핵이 이제 좀 가속화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잠재 성장률의 그 하락 속도가 뭐 유례없을 정도로 지금 빠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인구 구조나 이런 거 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폐 출산율이 0.7명 밑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장기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뭐 한 10여 년 전부터 OECD 같은 데서 추정한 거를 보면은 가장 급격하게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국가로 예. 지금 아주 다른 국가들하고 너무 대비되게 그런 거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만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떤 리더십의 부재 상태가 지난 12월 3일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거가 또 뭔가 이제 방아쇠 역할을 또 한 거죠. 뭔가를 더 촉발시켜서 더더욱이 이제 악화시킨 상태로 돼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트럼프발 어떤 관세 이런 일종의 이제 쓰나미 같은 현상인데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대외 협상력이 상당히 좀 약화된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행 체제, 대행의 대행 체제, 네. 그것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오늘 이제 선고가 나겠지만은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제대로 어떤 협상 파트너로서 우리를 인정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FTA 체결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나쁜 이런 네. 결과가 나온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협상력 약화라는 측면이 좀 제일 뼈아픈 지난 3개월 동안에 이제 우리가 겪었던 네. 우리 경제가 안게 된 취약점이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금융시장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환율도 지금 거의 뭐 1,400원대 후반이 상당 기간 지금 가고 있고 네. 오늘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들의 어떤 그 경쟁력이 중국 굴기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주력 산업에 있어서 상당한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네. 이런 상태가 지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표 기업인데 곳곳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가계부채 문제가 뭐 1,900조가 넘고 예.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문제, 또 정부 부채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가 부진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정말 1% 밑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네.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미국 경제가 2.8% 성장했는데 우리가 2%거든요. 네.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가 이제 고도화되고 성장할수록 자본의 한계율, 성장률은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미국보다도 물론 미국 경제가 좋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닥쳐 있는 거고요. 예, 지금은 1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상황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시각 헌법재판소 상황 그리고 주식시장의 반응들을 함께 이원화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들은 이제 판결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네. 그 내용들 들어오면 이제 계속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네.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어서요. 그 전까지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논할 수밖에 없고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영향들을 조금 더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뭐 첩첩산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뭐 신정무든 지금 정무든 이제 과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푸는 건 뭐 6가지, 7가지 퍼즐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어디서부터 물꼬를 터나가야 될 텐데 그런 거 뭐 결국 뭐 추경하고 좀 소비 살리고 이렇게 가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인용이 되건 아니면 네. 이제 기각이 되건 어쨌든 간에 과도기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몇 달 정도는. 근데 그 기간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시급하면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트럼프가 이제 발표해버린 어떤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게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고착화되면은 나중에 그거를 다시 바로잡기에는 상당한 코스트가 지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적극적인 대응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원래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올해 경기를 그렇게 밝게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5년도 경제 운영 계획 같은 걸 발표할 때 예산 조기 집행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거는 뭔가 경기가 부진하니까 초기에 좀 먼저 집행을 해서 그게 일종의 마중물 역할 비슷하게 해서 승수 효과가 나타나는 걸 좀 가속화시켜서 선순환이 일어나면은 네. 경기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뭐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예, 되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못하고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는 한데 이게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추경 같은 경우에 뭐 10조다, 뭐 20조다. 의견이 엇갈리는 거는 추경 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공감을 하는데 예. 규모와 그 내역이 뭐가 될 건가에 대한 합의를 못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기에 타결을 해서 조속한 집행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해서 또 환율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지금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과도기이긴 하지만은 지금 권한 대행 체제가 몇 달째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인 문제가 아닌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대외적인 협상력이나 이런 게 되게 약화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대응할 때는 뭔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뭐가 우리가 이제 받아주고 뭐를 또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네. 협상 결과를 좀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뭐 우리 대표단이 맨데이트가 없고 뭐 집행 권한이 없고 이런 네. 식으로 간주를 해버리면은 별로 이렇게 상대를 제대로 해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여야가 좀 힘을 실어서 뭔가 이 사안에 관한 현 집행부의 결과물을 추후에라도 승계해서 네. 이행하겠다 이런 거를 좀 선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님 와 계시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선고 과정들의 얘기가 있고요. 지수 중간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제로 현재 상황과 증시 상황을 이원화해서 지금 이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무적인 것은 사실 주식시장이 오늘도 약세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코스닥이 먼저 상승 반전했고 코스피까지 상승 반전하면서 두 시장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강인수 교수님과 우리 경제 상황 얘기합니다. 현재 상황 주목하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결국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시간상의 우선순위를 보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이 관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뭘 어떤 수입을 좀 그러니까 결국 이제 25%를 낮춰야 되는 게 우리가 과제인데 그죠? 뭐 일단은 수입을 좀 해준다. 뭐 그런 것들 수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수입을 해준다든지 이게 무슨 또 국방비 증액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부과하는 관세가 트럼프가 차트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 50%이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으로 봐줘서 25%를 부과하겠다.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날 3월 말에 미국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USTR에서 발표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의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한 7페이지에 걸쳐서 한 20여 개 조금 넘게 지적이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새롭게 지적이 된 사항들도 있고 기존에 지적됐던 걸 또 다시 지적한 것들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그 50%라고 하는 거를 산출한 그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걔네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한 금액이 분모고 그리고 걔네가 우리로부터 적자를 본 금액이 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미국한테 작년에 1,350억 불을 수출했다. 그럼 걔가 수입을 그만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350억 불이 분모고
적자 규모가 650억, 660억 불인데 그 정도다. 그러면은 그거를 위에다가 넣으면은 그게 2분의 1이 나와요. 네. 그 비율이. 네. 그래서 그거의 반을 지금 우리한테 부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걸 관세라고 부른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죠. 뭐 전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이런 그 개념을 갖다가 한 건데 결국에 무역수지 적자폭 크기에 따라서 이제 관세를 때린 거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은 비관세 장벽 부분이 이러이러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폭넓게 관세 상당치로 환산한 게 이거다라는 주장을 한 거니까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사실은 걔네들이 지적한 그 말도 안 되는 공식을 가지고 우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들고 나올 건데 네. 그 부분이 한 20여 개 남짓하게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계속 예.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고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봐 가지고 그런 게 없다면은 그건 과감하게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해서 들어준다라는 식으로 그런 게 준비가 돼야지 뭔가 카운터오프를 할 수 그렇죠. 있는 예.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지금 상당히 좀 시급하게 돼야 될 거고 또 미국이 이런 거하고 별도로 요구한 산업협력 사안들이 꽤 있습니다. 예. 뭐 조선업의 뭐 유지보수라든가 LNG, 알래스카 관련된 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뭔가 미국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가지고 들고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거 물론 이제 관세로 종합이 되겠지만은 그것도 너무 브로드하게 25% 높으니까 뭐 10%로 낮춰달라 이런 거는 안 먹혀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그게 규제가 될 수도 있고 관세가 될 수도 있고 행정명령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들고 나가야지 그게 딜이 되는 거지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물론 TF팀을 꾸려가지고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계시지만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 또 시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간에 뭐 조기 대선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요 체제로 2달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당연히 지금 있는 팀에서 그걸 준비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뭔가 하여튼 노력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야를 떠나서 대외적으로는 최소한. 그래야지 뭐 말빨이 먹히는 거지. 지금 뭐 실컷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상대도 못하고 대화 상대도 취급도 못 받고 이러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예. 우리 국익에도 상당한 손해가 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는 좀 막아야죠. 알겠습니다. 네. 네. 소위 뭐 이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 관세 칼춤이 소위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건데 미치광이 전략이냐 미친 거냐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시장에서도 그 정도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왜 50%가 말이 돼? 이렇게 설득한다고 이해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를 우리가 줬을 때 거기서 이제 원하는 것이냐를 잘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경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인수 교수님과 경제 전반적인 상황 점검했고 그동안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주식시장 움직임도 좀 보면서 얘기하고 강 교수님이랑 또 좀 이따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글쎄요. 일단은 오늘 결과를 어떻든 간에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일까요? 과거에는 이제 아까 강 교수님도 경제 상황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에 뭐 지수 흐름 이런 걸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예전에 20여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때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 당연히 기각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좀 빠졌고요. 당일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이 됐을 때는 0.3% 올랐습니다. 단순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하루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는 그렇죠. 결국은 다시 펀더멘털입니다. 2004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기각이 되고 했을 때 마이너스 2.7이었는데 그 다음 한 달 뒤에도 한 마이너스 한 2.2% 상태였는데 2004년도는 경기가 IT 중심으로 약해지는 시국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걸로 수렴하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도 기억하실 때는 그날은 0.3% 올랐는데 결국은 한 달 지나니까 한 3% 올랐거든요.
그건 거꾸로 반도체나 IT가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날은 왜 0.3%밖에 안 올랐느냐? 인용이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예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당일날에는 폭등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루치는 그 전에 얼마나 큰 기대한 거에서 서프라이즈하게 반대로 나오냐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 그 변동이 별로 없었던 거는 서프라이즈하지 않았을 경우에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저께랑 오늘 사이에 한국 주식이 예상보다 일본이라든가 미국보다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여러 상황상으로는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반영을 어저께도 오늘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최근에 사실 한국 시장에 대한 이런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공매도도 제한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재개된 상황 그리고 오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론이 날게 될 텐데 외국인들의 시각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긍정적인 분위기로의 가능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매크로 경기 여기에 좌지우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만의 리스크가 워낙 커졌을 때는 그게 네거티브하게 반응이 되는 거고 이걸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흡수하는 거는 오늘 결정이 나고 나서 향후에 어떤 전국을 운행해 나갈지 여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아니면 대선이 되든 간에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만 가지고 매크로를 무시하고 이젠 작은 배 한국으로 다 몰려가 이런 판단이 바로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최소한 어제 오늘 사이에는 그런 판단을 안 하죠. 결정을 보고 하는 거니까 어제 오늘까지는 최소한 오늘 보면서 이렇게 자판을 누르면서 이렇게 주문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판단은 오늘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여야 간에 어떤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지를 보면서 그때 시시각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전보다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어저께 미국이 엄청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펀더멘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또 되느냐 관세나 마찬가지로 요거에 따라 갖고 반등하는 폭은 제한적일 수도 있고 지금이 제한적이라도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로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너무 단기적인 그 뷰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지금 매크로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시 19분 45초, 20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례를 보면 이때쯤에서 이제 주문 발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는 건데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상황들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또 결과에 따라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 버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강인수 교수님과 우리 기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이제 뭐 경제적으로야 글로벌리 이제 국가적인 사안이나 있고 결국은 그 충격을 받는 게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화학 이런 섹터들 우리가 이제 대규모 그 수출 업체들인데 게다가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높은 관세를 때려가지고 있죠. 우리가 생산 기지가 그런 쪽에 가 있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 기업들 또 특별히 이제 산업별로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호 관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베트남이 우리보다는 훨씬 높게 46%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아까 아주 그냥 단순한 공식에 따라서 그냥 계산한 값이에요. 그것도. 걔네가 수입한 거 대비 적자 규모가 얼마인가.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정책 변화 등등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좀 발을 뺀 생산 기지를 옮겼죠. 그렇죠. 베트남, 발을 빼고 인도 베트남으로 이렇게 옮겨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이 사실은 우리의 엄청난 교역국이 됐고 세 번째 교역국이에요. 규모로는 투자도 지금 그 전서부터도 많이 했지만은 많이 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럼 휴대폰 전체 만드는 거야 절반 정도를 베트남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LG전자도 전자제품들 여러 가지 잘 만드는데 그 생산량이 상당 부분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이제 미국에 가는 거는 관세를 만약에 그대로 받게 되면은
46%의 어떤 가격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뭐 거의 한 10,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기업들도 뭐 베트남 현지서 베트남 인구가 1억이 좀 넘긴 하는데 1억 2천 남짓한데 그 내수 시장을 보고 간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기서 중국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예. 생산 기지로 활용을 하면서 그거를 제3국에 팔라고 갖고 또 상당 부분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로 유입이 됐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상당한 타격을 네.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 기지의 어떤 재배치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멕시코 이런 쪽으로 이제 갔던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잠시만요. 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했습니다.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11시부터 대심 판정에서 선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인용한 것이죠. 현장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연결하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재판관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사실 인정과 관련되어서 실체적 탄핵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모두 다 8명 탄핵 심판 재판관 모두가 같은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증거법칙과 소리 줄여주십시오. 현장 소리가 조금 이제 섞여서 들어왔는데요. 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윤석열 파면을 선언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종 결정이 된 상황들입니다. 네, 뭐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방향이었었는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선고의 이제 한마디이죠. 저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경험상 보더라도 11시에 이제 얘기가 되면 한 20분, 지난번에 아마 21분 뭐 이때 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는요. 지금도 비슷한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김장렬 부장님, 네,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오전에 좀 공방을 벌이다가 플러스 영역으로 좀 들어갔었는데요. 네. 약간 지금 바로 반응은 또 이익 실현이 약간 나오는 것도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전에까지 시장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네,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이익 실현에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미 사실은 오늘 미국 시장 충격 때문에요. 코스피가 36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 코스피가 한 9시 반 코스닥이 먼저 상승 전환했고 낙폭을 좁혀서 11시 현재 탄핵 심판이 시작될 때쯤 코스닥은 한 2%가 이제 올랐었는데요. 이후에 지금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리고 나선 오히려 주가가 상승분이 좀 반납.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시장이 탄핵 인용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이제 흐름이 나옵니다만 다시 한번 김장렬 본부장께 여쭙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렇다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뭐 일정 시간대별로 오늘 하루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흐름, 지금 이 시간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뭐 내일 또 뭐 일주일, 한 달간의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관세하고 우리나라 수출 실적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잡한 컴플렉스 들어왔다고 봅니다. 미국이 내려갔을 때 가장 큰 것이 미국이 과거 평균으로 회귀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회귀했었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서의 관세 이슈가요. 이른바 트럼프가 마음을 바꾸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파월 이제 연준이죠.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빨리 하거나 이른바 파월 푸시입니다. 트럼프 풋, 파월 풋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매크로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흐름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과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가는데 실적 시즌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다, 낙관적이다, 비관적 하기 어려운 게 관세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미리 앞당긴 측면이 있거든요. 제대로 된 관세 영향은 2분기부터 내지는 3분기입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좋건 나쁘건 그렇게 그걸에 의미를 두기도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컴플렉스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갖고 실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과거보다 프리미엄을 주기 어렵습니다. 과거보다 프리미엄을 주기 어려우면 미국이 과거의 5년 평균이 PER 한 20배인데 그 20배가 지금 오늘 빠지는 5,300선, 5,500, 5,300선에 도달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은 과거 평균이 얼마냐? 과거 평균 대비했을 때 9배면은 아직 업사이드가 있고요. 매크로에 우리가 나중에 더 흔들릴 수 있다. 아무런 그 관세 이슈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레벨 2,500에서 상당한 기간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분들은 한 2,600, 700을 이제는 해결됐다고 보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관세라든지 실적에 대한 평가를 완벽히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측면에서는 그럼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제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아니고 탄핵이 됐으니까 이 새로운 정부 출연을 위한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그거를 더 확장해서 이른바 그 주주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대변혁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게 추진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거는 완전히 다른 플러스 영역인데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11시 28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해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결과들을 보면서 여러 우리 경제 얘기들, 기업 얘기들, 주식 얘기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좀 짧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 교수님께는 이제부터 이제 이 결정 이후에 우리가 풀어야 될 한국 경제 과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여쭙겠고요. 김장률 본부장님은 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압축해서 듣겠습니다. 강 교수님부터. 네.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파면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60일 내에 치러지니까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되는 거로 봐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그걸 수습해서 또 새로 새 출발하려면은 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이긴 하지만은 요 2달 정도 기간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 방향을 좌지우지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거든요. 특히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미국에 대한 관세 협상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영향을 집중해서 또 힘을 실어주고 지금 대행 체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이게 완전히 고착화된 이후에 관세를 바꾸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두고두고 이제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주식 시장 이런 데서도 나타났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가 않아요. 대외적인 평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개선해 나가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있어야지 이게 서바이브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무역이나 이런 가트 WTO 체제를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 국가긴 하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힘에 기반한 이런 국제 교역 질서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집행을 해놔야겠다. 말 나온 지 꽤 됐어요. 나 얼마나 진전이 됐는지 좀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뭐 예상보다는 덜 됐고 등등.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되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 토대를 여건을 지금 만들어주는 작업.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좌절하거나 패배자적인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좀 희망적인 이런 마음으로 좀 경제 활동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김장률 부부장님, 어쨌든 간에 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변동성이 커졌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원래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넘버 보시고 경쟁력 보시고 그 다음에 각 회사의 장기적인 그림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면은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틀 동안에 미국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에 대한 낙관이 별로 약하다면은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소한 1분기 실적이 가이던스, 1분기 실적 및 2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더 뚜렷해지거나 좀 신뢰가 가는 이런 섹터, 이런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의 흔히 어저께 좋았던 조선방산 또는 오늘 또 괜찮았던 변압기 이런 종목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그렇고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거는 분명히 부메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5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어떤 희망회로만 가지고 접근하면은 실제 실익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지면 상대적으로 또 미국 주식의 매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의 유니크한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면밀히 보시는 좀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것이 이번 주말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집중 분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된 실시간 흐름과 함께 국내 경제 또 증시에 미칠 영향 살펴봤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